예, 경제학 입문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차 거 복습하고 그리고 소비자 행위 조금 나가다 말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한 40쪽입니다. 그래서 40쪽에 소비자 행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은 1,0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0원. 그 두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은 1,500원. 세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은 1,200원. 네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은 1,000원. 다섯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은 900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높이는 그 Q0의 수량, 그 마지막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편익, 한개 편익을 반영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Q0 네 번째 점만 그 Q0가 4개이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편익이 이 Q0에서 쭉 따라 올라가 수요곡선의 높이가 되고요. 그것이 얼마만큼이냐면은 1,000원만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자로가 1,000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요곡선의 높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비자들이 얻는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 주는 거, 이 높이가 2,000원만큼. 두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 주는 한개 편익, 그게 수요곡선의 높이 1,500원만큼, 세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 주는 한개 편익, 그게 수요곡선의 높이 1,200원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곡선의 모양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곡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빵 네 번째 한다니까 총 4개를 몽땅 다 구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 2,000원, 두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 1,500원, 세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추가 한개 편익 1,200원, 네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한개 편익 1,000원 해가지고 결국 총 얼마만큼이냐면은 5,700원만큼의 총 편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요. 요 첫 번째 한 단위가 가져다 주는 거 2,000원만큼이라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한 단위니까 단위가 한 개예요. 그래서 요 밑에 요 가로의 길이가 한 단위, 그 세로의 길이는 2,000원. 그러면 그 직사각형의 면적도 2,000원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단위와 두 단위. 그 사이가 이제 두 번째 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한 단위고요. 그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 요 높이가 1,500원이었어요, 아까.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 그 둘을 곱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 면적이 얼마냐면은 1,500원이 됩니다. 세 번째 한 단위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면적, 그게 이제 한개 편익 1,200원만큼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 단위도 한개 편익 얼마가 되느냐? 1,000원이었죠. 그러면서 요 마지막에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손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한 단위까지 총 빵 4개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5,7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여기 직사각형 그려놨던 거, 그것들에 이제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편익을 구할 수 있는데요. 경장에선 가정을 하는 게 이렇게 빵 하나, 두 개, 이거 말고도 미세하게 그 단위를 쪼갤 수 있고 그 미세하게 쪼갠 단위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분성이라고 분할 가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미세하게 쪼개서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가정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10분의 1 단위, 두 번째 10분의 1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을 다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게 수요곡선이 돼요. 그런데 그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저기 막 Q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요거는 빵 4번째 한 단위까지, 또는 40번째 10분의 1 단위까지, 또는 뭐 400번째 100분의 1 단위까지, 또는 뭐 4000번째 1000분의 1 단위까지 저기 막 소비했을 때, 구입해서 처묵처묵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의 총합이다, 총편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Q0의 수량에서 수요곡선의 높이를 이렇게 쭉 잰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계 편익, 마지막 한 단위가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단위까지 빵 4개라고 하면 0단위서부터 4단위까지 0개에서부터 빵 4개까지 그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총편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범욱 씨라는 소비자 한 사람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범욱 씨라는 소비자가 그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자이다. 다른 소비자들 다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있으면 이범욱 씨 이 수요곡선을 저기 막 수평으로 1000개만큼 이제 합치면 되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Q0일 때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은 Q0와 B의 수직 거리, 즉 다시 말해서 P0만큼이 이제 한계 편익 수요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Q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바로 Q0만큼 소비했을 때, Q0만큼 구입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의 총편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각형 OAB Q0라고 하는 이 사각형이 바로 Q0만큼 소비했을 때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총편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빵 4개까지만 구입해가지고 처묵처묵하고 다섯 번째 한 단위는 구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피자로, 즉 1000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소비자들, 뭐 아까 예에서 이범욱 씨 한 사람이었죠. 이범욱 씨는 몇 단위만큼 빵 4번째 한 단위까지 4단위를 소비한다, 구입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4번째 한 단위까지 총 4개를 여기서 Q0만큼을 구입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얼마만큼이냐? 사각형 OAB 그리고 Q0만큼이고요. 근데 얻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그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죠. 뭘 지불해야 되냐면 빵 가격 곱하기 빵의 구입량만큼은 지불해야 됩니다. 1000원짜리 4개를 갖다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4000원만큼 지불을 해야 되죠. 4000원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요 빵 가격 1000원에다가 빵 수량 4개 곱해준 것, 즉 다시 말해서 요 직사각형 O, P0, B, Q0 사각형 O, P0, B, Q0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 지불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총 편익은 얼마만큼이냐? 사각형 OA, B, Q0인데 그런데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각형 O, P0, B, Q0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삼각형 P0, A, B만큼은 뭐가 되냐면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크기를 갖다가 삼각형 P0, A, B만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가격이 낮아지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가격이 높을 때보다 가격이 낮을 때 더 좋아하죠. 왜 그러냐라고 이것은 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뭐 가지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그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더 많아져. 그럼 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더 많아질까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때
소비자의 이득, 즉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은 것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드리는 요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이득,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 아까 CS라고 했죠. 그래서 요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아까 P0일 때 Q0만큼 구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가격이 P1으로 낮아졌다. P0에서 P1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면 수요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소비자의 이득, 소비자의 잉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구입하고 그럴 때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0 A B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가격이 P1으로 낮아지면 그때 수요량은 Q1이 되고요. 그럼 소비자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얼마만큼이냐? 사각형 Q1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돼요. 그래서 사각형 O, A 그리고 D 그리고 Q1 요만큼이 가격이 P1이어서 Q1만큼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총편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얻는 것만 있느냐?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얼마만큼 잃어버려요? 가격이 P1이고 Q1만큼 구입을 하니까 그 둘의 곱, 즉 다시 말해서 사각형 OP1 DQ1만큼 실제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준 소비자 잉여는 요 가격이 P1일 때 삼각형 P1 A,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가격이 P1이어서 Q1까지 구입을 해서 처묵처묵했다라고 하면 그때 얻게 되는 총편익 Q1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사각형 O, A, D, Q1이 되고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가격 P1의 Q1만큼 구입을 했으니까 사각형 O, P1, D, Q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 총편익 사각형 OA, D, Q1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사각형 O, P1, D, Q1 그만큼을 빼준 거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삼각형 P1, A,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언제? 가격이 P1이어서 Q1만큼 구입했을 때 그때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1, A, D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은 P0일 때는 요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P1일 때는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커져요? 사각형 P1, P0, B, D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지는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고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측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국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소비자의 경제적 만족감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수요 곡선 가지고 소비자 잉여를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 가지고 또 다른 걸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영어로 Producers Surplus 앞자 따서 PS라고 보통 부르고요.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또 공급 곡선 가지고 공급 가격, 아까 수요 곡선 가지고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수요 가격을 찾아봤죠. 그래서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 즉 수요 곡선의 높이, 좀 한계 편익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 의미하고 결국은 그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 되고 수요 가격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곡선 가지고 공급 곡선의 높이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래서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법칙을 반영해서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급의 법칙을 반영해가지고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역공급 함수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가 치르게 되는 한계 비용, 추가적인 비용,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빵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빵을 갖다가 처음 한 단위를 갖다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일단 다른 거는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가게도 다 있고요. 뭐 그냥 재료만 사가지고 빵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빵 하나 만들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게 1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단위 만들 때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그놈을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마지널 코스트 앞자 따가지고 M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계 편익 수요곡선의 높이 한계 편익이라고 했는데 한계 편익은 영어로 이제 그 마지널 베니핏 앞자 따가지고 MB라고 해요. 그리고 총 편익은 토털 베니핏 앞자 따서 TB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한계 비용 MC라고 합니다. 마지널 코스트 앞자 따가지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단위 그러니까 빵 한 개에서 마지막 한 단위, 그게 첫 번째 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한 개 비용이 100원이었어요. 자, 이제 빵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를 또 만든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뭐 실제로는 하나하나씩 만들진 않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한 번에 하나만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빵 두 번째 한 단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 개 비용이 10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0원만큼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저 빵 두 개에서 마지막 한 단위, 즉 두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300원이다. 자, 빵 세 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단위, 즉 세 번째 한 단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6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빵 네 개예요. 빵 4개에서 마지막 한 단위, 그게 네 번째 한 단위가 되겠죠. 네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한 개 비용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빵 5개, 마지막 한 단위, 다섯 번째 한 단위죠. 다섯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1,500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빵 가격이 자, 첫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한 개 비용 100원, 두 번째 한 단위 300원, 세 번째 한 단위 600원, 네 번째 한 단위 1,000원, 다섯 번째 한 단위 1,500원. 이게 추가적인 비용 한 개 비용이었어요. 만약에 빵 가격이 300원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한 단위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100원만큼 들어가요. 그러니까 빵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죠. 100원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얻는 건 뭐예요? 빵 첫 번째 한 단위 만들어가지고 팔면 빵 가격이 300원이니까 200원만큼 남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단위 만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 단위 만들까 말까 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300원이에요. 근데 빵 가격이 좀 전에 300원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한 단위 만들까요? 예, 만든다라고 경쟁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따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빵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100원인데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얻는 가격은 1,000원이에요. 첫 번째 한 단위 당연히 만들겠죠. 두 번째 한 단위 만드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한 개 비용은 300원인데 두 번째 한 단위도 만들어 팔면 1,000원만큼의 가격을 지불받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한 단위도 만들어 팔겠죠. 세 번째 한 단위 만드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600원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는데 세 번째 한 단위 만들어 팔아도 1,000원의 가격을 받아요. 남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팔죠. 네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한 개 비용 아까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한 단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얻는 가격도 1,000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1,500원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한 단위 만들어가지고
받는 가격은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500원만큼 손해죠. 5번째 한 단위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4번째 한 단위까지 총 4개를 만들어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공급곡선의 높이, 공급곡선의 높이가 뭘 의미하느냐? 빵의 수량이 4개이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1,000원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게, 즉 한 개 비용을 의미하는 게 공급곡선의 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곡선 두 번째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빵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100원이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받으려고 한다. 그 가격을 공급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단위의 공급 가격, 즉 추가적인 비용이 100원만큼 들어가니까 공급 가격 100원만큼 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300원만큼이니까 그 300원만큼은 최소한 받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빵 두 개에서 요 공급곡선의 높이 3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한 단위 만들 때는 600원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600원만큼은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한 단위에서 요 공급곡선의 높이, 그게 바로 공급 가격 6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 가격 얼마인지 나타내 주는 게 또 공급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곡선을 해석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공급곡선을 해석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량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 가격, 즉 추가적인 비용, 한 개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지면 그때 빵 가게 아저씨는 4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그때 이득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한 단위 만들 때는 공급곡선의 높이 요만큼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단위 만들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도 정확히 100원이 되겠죠. 요 가로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100원이니까 요 직사각형 1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300원만큼이었어요. 그리고 단위는 한 개죠. 빵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거리하고 그다음에 수직 거리 300원 곱해준 요 직사각형의 면적 얼마냐? 300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600원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빵 한 개에다가 600원 곱해준 요 직사각형의 면적도 600원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단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요 높이가 1,000원이고 한 개이니까 요 직사각형의 면적도 1,0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100원, 300원, 600원, 1,000원 다 합쳐놓으면은 빵 4개 만들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겠죠. 얼마만큼이냐면은 2,000원만큼이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2,000원 총 비용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요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가지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할 때 보면 이렇게 위에 우수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에게 말씀드릴 때처럼 이렇게 빵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빵 첫 번째 10분의 1개, 두 번째 10분의 1개, 뭐 또는 빵 첫 번째 100분의 1개, 두 번째 100분의 1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빵 첫 번째 1000분의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사고팔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좀 전에 위에 붙었던 요 그 우수리들,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고요. 매끄럽게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공급곡선의 높이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량이 주어지면 공급곡선의 높이,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생산자들이 소요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급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그 Q0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총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빵 가격이 P0로 주어져 가지고 Q0만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 빵 가격
P0여가지고 Q0만큼 저기 막 만들어 파니까 얻을 수 있는 판매 수입은 얼마일까요? 실제 판매 수입 P0의 가격이 Q0만큼 판매를 하니까 만들어 판매하니까 얼마만큼이 되냐면은 사각형 O P0 F Q0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는 빵 가격이 P0에서 Q0만큼 만들었는데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 이게 생산자가 빵 가게 아저씨가 잃어버리는 게 되죠. 얼마만큼이냐면은 Q0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래서 사각형 O, G, F, Q0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판매에서 얻는 수입 사각형 O, P0, F, Q0에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 사각형 OGF Q0, 이게 공급곡선 아래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나머지 삼각형 G, P0, F 요만큼이 바로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 생산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생산자들은 좋아해요. 빵가게 아저씨는 빵 가격이 상승하는 걸 좋아하겠죠. 왜 좋아하는지 그걸 또 생산자 잉여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빵 가격이 P0일 때는 Q0만큼 공급곡선 쫓아가지고 Q0만큼 만들어 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G, P0, F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빵 가격이 P1으로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럼 빵 가격이 P1일 때는 쭉 따라와 가지고 공급곡선에 대응하는 Q1만큼을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공급량이 Q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빵 가격이 P1이어서 Q1만큼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얻는 판매 수입은 얼마예요? 빵 가격 P1에 Q1만큼 만들어 파니까 그 둘을 곱해준 즉 사각형 OP1 HQ1 요만큼이 이제 P1의 가격일 때 얻게 되는 실제 판매 수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Q1까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요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Q1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사각형 O, G, H, Q1만큼이 돼요. 그러면은 실제 판매 수입은 사각형 O, P1, H, Q1인데 근데 Q1만큼 만들 때 들어간 총 비용은 사각형 O, G, H, Q1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삼각형 G, P1, H가 바로 P1의 가격에서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P0일 때는 삼각형 G, P0, F만큼이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빗금 쳐진 거였는데 근데 P1의 가격일 때는 그때는 삼각형 G, P1, H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P0, P1, H, F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빵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가격이 높아지는 걸 좋아한다. 아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구한다. 판매 수입은 그냥 빵 가격에다가 가격 곱하기 공급량 하면 그게 이제 판매 수입이 되겠죠. 근데 총 비용은 공급량, 공급량 수준까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구할 때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효율성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또 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